갑자기 얘기 많이 나오죠. 광명 아파트 계속 오른다. 광명 매입이 37%가 서울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외지인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오니까, 외지인 수요가 많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 말하자면 투기,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특히 언론사에서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 매매 비중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로또 1등도 못 산대요. 15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입주권 거래에서 잔금 거래 첫 거래가 되었는데 15억을 넘어섰더라. 그러면서 바로 기사에 올리죠. 로또 1등 당첨돼도 경기도 아파트도 못 산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로또 1등 당첨금 하면은 실수령이 15억 4천인데 15억 5,500이니까 못 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집값은 계속 오른다. 1년 내 2억 올랐다. 그러면서 20억 얘기 나오고 있어요. 10억 얘기 나오면은 또 20억 얘기 나옵니다. 뜨거운 광명 아파트.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이거 언론사에 조금 제재하는 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1년 새 2억 오르고 뜨거운 광명 아파트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분양 광고다. 그렇다면은 요 제목을 봤을 때 요걸 누가 광고라고 봐요? 부동산 정보를 언론에서 제대로 전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요런 광고가 떠요. 근데 광고는 광고대로 처음부터 광고인 걸 알고 보면은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해놓고서 광명 계속 오릅니다. 무조건 올라요. 서울 매입자도 많이 사고 있고 요 앞에 계속 오른다고 얘기해놓고서 2천여 가구 공급되는데 요거 분양 받아라.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광명 계속 시세 차익 올리는데 분양이 된대. 싸게. 좋은 기회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뒷광고 막으면서 유튜브 뒷광고가 잘 됐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저기 뭐 어디 분양 아파트 하면서 올리는 거 저희한테도 의뢰 들어왔었어요. 저희 취지랑 안 맞아서 거절을 했던 거지, 분양 광고 해가지고 몇 분짜리 영상 하나 올려주면은 막 1,000,000원씩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왔어요. 저희 유튜브는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의뢰가 들어올 정도면 다른 유튜브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냐. 그렇다면은 요즘에 분양 광고 하는 유튜브들 별로 없죠. 옛날보다. 옛날에 엄청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뒷광고였다. 그래서 유튜브도 뒷광고를 막는데 왜 더 중요한, 더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다 얘기해놓고 뒷광고죠.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돈 받았다는 거 알죠? 이거 다. 근데 저렇게 다 뭐 정보 전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 은근슬쩍 광고 껴넣는 거, 저것도 처음부터 유튜브도 아예 광고라고 하면은 광고 포함 이렇게 나오듯이 언론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정보 전해주다가 마지막에 저게 광고인지 아닌지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론들은 다 저거 돈 받고 광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조정될 수밖에 없죠. 아예 광고 붙여놓고 해야죠. 그러면서 외지인 매매 거래량 봤을 때 비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부동산 원이니까 전달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신고일 기준으로. 그래서 6월에 거래량이 제일 많았죠. 6, 7월 기준으로 83건을 찍고서 하락하다가 조금 더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수순이죠. 외지인 거래가 줄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울 5월 이때 좀 많이 뜨고 뭐 하는데 전반적으로 뭐 이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이때는 31%, 33%, 그 다음에 34%, 33%, 41%. 근데 지금은 44%다. 올해 서울 외지인 매입 비율이 높은데 거래량은 이쪽이 훨씬 많죠. 1월부터 뭐 5월까지라고 따지면 이때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비중으로 따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거래량이 이때는 막 1000건도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저조해졌죠. 213건이에요. 총 매매 거래량. 그 중에서 서울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비중이 높다. 비중이 높으니까 패닉바잉.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왜 외지인 비중이 높아졌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죠. 당해 지역이면은 투기 수요일 수도 있고 실수요일 수도 있죠. 근데 외지인 매입의 경우는 투기 수요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죠. 외지인이 갭투기를 했다. 그렇다면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죠. 이번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보유세, 종부세 부과되기 전에 명의 분산을 했다. 그렇다면은 명의 분산하는 가족이 같이 살죠, 보통. 그러니까 명의 분산하면은 서울 사람들이 많이 광명을 사놨다가 보유세, 종부세 너무 세게 나오니까 명의 분산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런 정황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고 2030 비중이 왜 높아지냐. 작년에 이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여러 개 안 되던 사람이 여러 개 돼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러니까 영끌일 수도 있겠거니. 패닉바잉일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갑자기 왜 늘어나요? 급매물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경기권 아파트 지금 뭐 전세가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 껴서 40% 했죠. 근데 하남, 광명 이런 데는 대부분 뭐 때문이에요?
임대차 3법, 탈서울 현상, 광명이 이거예요? 하남 전구간 개통한 게 영향? 아니죠. 그렇다면은 하남 같은 경우는 3월에 지하철 5호선 개통했는데 왜 1년간 중에서 최근 3월 이후가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졌느냐? 그 부분을 보시면 뭐 때문인지 알 수 있죠. 하남엔 3기 신도시, 그리고 광명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있죠. 여기 분양받으려고, 거기다가 그 이후에 광명도 광명 시흥지구가 들어오니까 요거 분양받으려고 대기 수요들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는 그게 들어갔다가 감일지구 및 여러가지 입주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 전세가는 너무 폭등시켜놨는데 전세 수요들이 입주로 빠져버리고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락세가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상승세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람들의 여력이 늘어나니까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그 전에 617 때문이다. 710 때문이다. 엄청나게 올려서 받았는데 특히 저런 분양 이슈가 있어서 많이 올린 지역이야말로 오히려 수요가 빠지면서 전세 가격이 제대로 타격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자, 뭐예요? 청약 때문이다. 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GTX건 뭐건 교통 다 띄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거기다가 2주 철거 카운트 다운 했는데 2주 대책이 없었다. 11개 구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철거했다. 예견된 참사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이게 공급이 되니까 이것이 집값을 하락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은 다 거짓이다. 이주 수요가 계속 나와서 전세값을 자극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에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저금리 아니죠? 공급 부족 아니죠? 그럼 또 하나가 전세가 상승인데 전세가 상승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해서 전세가 상승시킬 정책을 하래요. 그러면서 중개사들도 사기치고 있죠. 뭐예요? 헐리는 줄 모르고 임차 들어가고 또 헐려서 또 이사 가야 되고 임차 들어가고 그러면서 얘네 부동산 복덕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들이 복비나 받아 처먹고 있는 거예요. 2주 하니까 계속 뻥튀기가 되는 거지. 그럼에도 재건축 붐이 계속 불고 있어요. 이런 사태 때문에 사실은 재건축 40년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됐다. 근데 이거를 30년으로 낮춰버리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뭐예요? 1기 신도시들 다 철거되면서 재건축발 뭐 타격 온다 뭐 이딴 얘기들 나오고 있죠. 집값 띄우려고 한 정책이에요. 재건축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한꺼번에 멸시를 몰리니까 이번 정부에서 맨날 저기 공급 부족 이야기하지만 입주는 평균적으로 8,000가구가 많았는데 집값 폭등이 더 심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다. 그 이유는 순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입주는 많았는데 순공급이 적다는 건 철거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멸실이 많아서 문제가 됐던 거다. 자, 그러면서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지금 약속이 6월까지는 거래되고 7월 신고는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조금 떨어졌지만 저축이니 뭐니 할 거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서 이만큼이 떴던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떴죠. 2배. 다.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2배만큼 떴다는 거 이거 와 돈 많이 벌었다 하고 좋아할 신호가 아니다. 해당 지역에도 굉장히 피해가 가고 저렇게 급격히 쌓인 거품은 항상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보통 주기상으로도 그렇고 정책상으로도 그렇게 됐었는데 경제 위기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금리 낮췄더니 이걸 가지고 또 신나서 부동산 값을 올리고 건설사들 흥하면 나한테 광고비 더 들어오겠지 하면서 신나서 광고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전세 어때요? 폭등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데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엄청 폭등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때요? 전세 최근까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길게 놓고 봐서 전세값은 1년 새에 40% 폭등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했다 하고 최근 이슈 갖다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매매가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지금 뭐 약속이 6월인데 요거 비교가 돼요? 저조하죠. 이번 달은 더 저조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증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 보면 뭐예요? 증여하다가 안 되면 증여성 거래 들어간 거다. 3월에 딱 공시가격 발표 듣고서 아 망했다 싶어가지고 증여하다가 안 되면 증여성 거래한 거죠. 그래도 거래량이 이만큼 박살이 났다. 안 된 것들이 이제 약속이 6월이 됐는데 안 팔리고 보면 어때요? 뚝 떨어진 거래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죠. 이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 오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죠. 재건축인데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도 재건축인데 뭐 오르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는 거죠. 근데 다 같이 계속 오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만 쭉쭉 오르면서 여러 가지 불법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전세 어때요? 매매가 싶었는데 전세는 1억 한 건. 폭등해서 죽을 맛이죠 지금. 자, 다른 데 봅시다. 계속 오르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모든 단지가 다 오르던 시기랑은 다르게 조금씩 떨어지는 단지도 생겨나고 있다. 이 정도는 보이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맨날 재건축 해서 공급 풀어라. 재건축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광명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전세가 하락세 가고 있었는데 왜냐면 전세가 너무 올려놨으니까
이주수요 막 내고 그러니까 다시 또 상승세로 바뀌고 있고 심리만 자극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 물량도 맨날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잘 되죠. 그리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에. 얼마나 더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득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규제로는 오히려 그 전에 2014년에 다시 다 돌린 것만큼도 안 된다. 입주 물량은 올해는 좀 많은 편은 아니죠. 분양 물량은 엄청나게 많죠 지금.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하니까 막상 일반 분양은 얼마 늘어나지도 않았다. 핵심 공급은 뭐예요? 광명시흥 7만원. 사실은 이게 공급 부족 이야기 할 거면은 누구를 잡아야 돼요? 이거 MB 때 추진했잖아요. 9만원. 누가 취소했어요? 다음 정부에서 취소했죠. 신도시 한 두세 개 급인데 제대로 분양됐으면 지금쯤 입주했어야 되죠. 이제서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거다. 또 공공재개발로 또 7천원 공급하고 공급은 계속 나온다.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결론 뭐예요? 여러 지역들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인 매수 심리가 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단기간에 2배가 올랐는데 왜 부동산에 관해서는 계속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것에 대해서 단기간에 2배 올랐다고 해봐요. 문제된다고 하지.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이 자산시장을 자극시키고 있죠. 단기간에 2배 올랐는데 부동산도 더 올라, 코인도 더 올라, 다 더 오르더라 하다가 지금 제대로 타격 입은 게 코인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오른다고 매수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물도 안 나오고 계속 뭐 그런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빠졌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터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서울은 서울 공급 안 한다고 오른다고 칩시다. 여기는 공급이 계속 나오고서 지금 7만 오면은 1, 2등 다투고 있죠. 3기 신도시 공급. 요걸 가지고도 아직도 계속 오르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심리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런데 왜 다 그 말을 믿냐. 지금은 유례 없는 저금리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부동산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그 전에 아예 거품 쌓이기 한참 전에 사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여기 집값 더 오르겠거니 아니면 평생 집 못 사겠거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폭탄 다 떠안고서 터지면 작살나는 거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